네, 안녕하세요. 토요지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스터캠 머신센터 28강 2D 캠 기계 가공 모델링 및 캠 프로그래밍 활용 실기를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 머신센터 가공 작업 공개 도면 7번 도면이고요. 센터 드릴, 탭 드릴, 윤곽, 포켓, 못따기 각 공정에 대한 캠 가공을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작업 순서는 오토캐드 2D DWG 파일을 활용해서 마스터캠에서 가공 경로 캠 프로그래밍 작업을 진행하고요. 마스터캠 가공 경로 및 모의 가공 시뮬레이션 검증 작업, 마스터캠 NC 데이터 확인 및 수정 작업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공정은 센터 드릴, 탭 드릴, 윤곽, 포켓, 못따기 공정이 마지막이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할 공구 목록은 여기 5가지 목록 사용하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여기 아래에 보시면 이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특이사항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의 머신센터 가공 작업 공개 도면 7번에 대해서 CAD 파일로 우리 만든 내용이 있습니다. 그 DWG 파일을 활용해 가지고 캠 작업을 한다는 게 좀 특이사항이고요. 여기서 이제 또 모의 가공 기계 가공을 하기 위해서 공작 모의 설정을 좀 진행하고, 가공 보정 방식은 컴퓨터 방식 진행하고, 센터 드릴은 G81, 드릴은 83, 탭 드릴은 84, 각각의 드릴링 고정 사이클을 적용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도 여기 한번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진행할 여기 못따기죠. 못따기죠. 못하네요. 자, 못따기 가공 작업은 C0.1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사용되는 예제 도면 파일 등 영상 하단 설명 부분 안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할 테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공정이 4번, 5번, 4번, 5번, 6번이다. 그죠? 이렇게 공정 확인해 주시면 되고, 캐드 파일 이것도 제공할 거니까 이건 이미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파일입니다. 이 파일도 제공할게요. 이 파일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왼쪽에 있는 요 도면이 이제 실제로 작업할 도면이거든요. 요 도면 가지고 캐드 파일로 이미 만들어 놓은 요 도면을 마스터캠에서 불러와 가지고 작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캐드 파일 이제 받으면 요걸 이제 이 캐드 파일 DWG 파일 가지고 곧바로 이제 캠 작업을 시작하지 마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캐드 여기 이제 실무든 어떤 거든 간에 얘를 왼쪽 상단에 가보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에 들어가서 버전을 조금 다운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시고, 바탕화면에 들어가서 그 버전은 2000 버전으로, LTE 2000이나 그냥 2000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버전 좀 낮춰서 저장 한번 하고요. 여기 이제 버전을 좀 낮춰서 캐드에서 저장하는 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캐드 버전이 2023번 버전입니다. 그죠? 2023 버전이다. 그죠? 그래서 사실 최신판인데요. 요 버전이고, 그리고 마스터캠은 지금 이제 X9 버전을 쓸 거거든요. 여기 X9 버전. 그래서 얘가 만들어진 연도하고 캐드 2023이 만들어진 연도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얘는 말 그대로 최신 버전이고, 얘는 마스터캠의 이제 어떤 버전이겠죠? X니까 이거 밀레니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2009 버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버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캐드 파일 자체가 버전이 높아버리면 이렇게 파일을 불러왔을 때 파일이 이제 안 나오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캐드에서는 이제 되도록이면 제 생각에는 한 2000 버전 전으로 해서 다운그레이드로 저장시켜 놓고 이걸 마스터캠으로 불러오면 어지간한 마스터캠 프로그램에서는 다 불러오게 됩니다. 이제 X5 버전도 이제 마스터캠에서 있을 텐데요. 그 버전에서도 요 2000 버전이 불러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X9이니까 충분히 불러오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지금 요거 지금 2000 버전으로 저장했으니까 두고요. 자, 이제 요 파일은 이렇게 좀 남겨놓고요. 이 파일 좀 확인하면서 보도록 하고, 자, 이제 마스터캠 와가지고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죠. 자, 왼쪽 상단에 마스터캠에 가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열기 이 버튼 보이시죠? 여기 열기 버튼입니다. 여기 이 버튼 클릭하도록 할게요. 자,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자, 파일을 불러오려고 하면 파일이 이제 캐드 파일을 제가 바탕화면에 저장했는데 지금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확장자를 캐드로 이 마스터캠으로 MCX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파일을 여셔서 오토캐드 파일로 열겠다고 이 버전을 조금 세팅을 해놓고 보시면 캐드 파일이 보이게 될 거예요. 자, 그래놓고 열기 누르시면 열려지고요. 자, 분명히 여기가 사실은 x0점, y0점, z0점에 해당하는 원점이고요. 이 원점에 이 가공 원점이 온 게 아니라 이 원점에 여기 와 있죠. 이렇게 온 이유는 뭐냐면 캐드 파일에서의 원점도 여기 왼쪽 하단에 있는 여기 원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지금 무슨 말을 할 거냐 하면 캐드의 원점하고 마스터캠의 원점은 똑같이 같은 위치에 있다는 소리예요. 맞죠? 예, 그쵸? 그러면 이제 사실 캐드 파일에서 만약에 내가 원점을 잡는다면 무브 기능 이용하셔서 왼쪽 이 부분을 0점으로 보내도 되고요. 안 그러면 마스터캠 자체에서 여기다가 원점을 다시 이동시키면 됩니다.
그중에 저는 후자인 마스터캠에서 이 원점 여기 잡는 방법으로 할 겁니다. 어쨌든 CAD하고 마스터캠 원점이 서로 일치한다는 거, 그거는 우리 기억하고 가시죠. 자, ESC 몇 번 누르고 마스터캠 오셔서요. 원점을 좀 이동시킬 건데, 왼쪽 하단에 여기가 이제 강원 원점 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그다음에 이걸 그냥 딜리트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원점으로 잡으면 되겠죠. 자, 마스터캠 상단에 와보시면 원점으로 이동하는 명령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십자 모양이 보이시죠? 여기 십자 모양. 여기 이동 원점으로 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눌러보시죠. 여기 클릭하셔서, 그리고 왼쪽 하단에 여기 아래에 있는 여기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이 파일이 원점으로 갔고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신 다음에 여기 네 번째 보시면 자동 배열이라고 있어요. 요거 똑같은 기능이 또 어디 있냐면, 그래서 요 자동 배열이 있고요. 상단에 가보면 여기도 있습니다. 요것도 자동 배열이에요. 여기도. 여기 어떤 기능이냐면, 얘를 눌러주면 이 화면에 꽉 차게끔 다시 화면이 바뀔 거예요. 한번 눌러볼까요? 상단에,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네 번째 거, 혹은 상단에 이거 누르셔서요. 원점을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휠을 밀거나 당겨서 혹은 휠을 꾹 눌러가지고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런 기능도 있는 거 알려드리려고 한 거고요. 자, 여기가 이제 x 0점, y 0점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z 0점도 0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 지금 우리 눈에는 z가 안 보이지만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여기 입체 눌러보시면 Z면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쵸? 지금 우리가 이제 2차원 가공이니까 굳이 이렇게 방향을 보면서 가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3D 가공이 아니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평면으로 보시는 게 2차원 가공에서는 좀 편하실 거예요. 우리 눈으로 밑으로 보고 있는 방향이 지금 Z 방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놓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 속선 안에 들어가 보시면 공작물 보이시죠? 클릭하고, 자, 요거 조금만 이쪽 옮겨놓고요. 요거 옮겨놓고, 자, 가로가 70이고요. 도면에 가로가 70, 세로가 70, 두께는 28T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70, 두께는 28T. 원점은 왼쪽 하단 여기. 그래놓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방금 한 작업은 공작물 설정이에요. 이 공작물 설정은, 공작물 설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거하고는 관련이 크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가공 경로 짤 때는 얘가 어떤 크게 역할은 하진 않고요. 얘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모의 가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가지고 모의 가공, 우리가 3D로 이제 가공을 볼 거거든요. 실제로. 그럴 때 이제 얘를 쓰기 위해서 이제 미리 세팅을 해 놓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작업이 우리가 3차원 가공이 아니라 2D 가공에서는 사실 좀 생략해도 되는 공정인데, 저는 이제 일부러 3D 형상으로도 가공되는 걸 보기 위해서 이거 설정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티가 나냐 하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입체 누르시면 여기서 2.3선으로 이렇게 형상이 보이시나요? 그죠? 요 우리 그림 밑으로 이렇게 뭔가 뻗어 나오죠. 여기 이제 28T에 해당하는 형상을, 모의 형상을 이렇게 하나 이제 심어놨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이거 다시 평면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공정은 한번 보도록 하죠. 센터 드릴, 탭 드릴, 윤곽, 포켓, 못닥이고요. 다 정사 가공입니다. 공구는 이렇게 쓸 거고요. 1번 공구부터. 지금 공정이 이제 센터 드릴 탭이니까 공구가 2번, 3번, 4번을 쓸 텐데요. 2번 센터 드릴 3파이고, 이송 독소 F는 100, 추측 S는 1000. 그 다음에 드릴은 6.8파이 드릴을 쓸 거고, 이송 속도는 90, 추측 회전수는 900. 그다음 탭 드릴은 4번 공구고요. M8에 1.25피치짜리이고요. 이송 속도는 200. 추측 회전수는 요거 반대로 돼 있네요. 추측 회전수를 200으로 하고 이송 속도는 250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 원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 써놓지는 않았는데요. 추측 회전수를 이제 우리가 먼저 결정해야 돼요. 탭 드릴 같은 경우는 이 공정 자체가 이제 84라고 하는 G84의 공구를 써가지고 탭으로 들어가게 하고, 탭으로 이렇게 헬릭스로 공구 이렇게 들어갔다가 요 방향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이렇게 다시 반대 방향으로 나오게 돼요. 역회전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G84를 쓰는 거고요. 84를 써서 하는 거고, 지금 탭을 얘기하는 거예요. 탭 드릴 내릴 때.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사실 여기 회전수를 제가 200이라고 세팅했는데, 사실 얘는 이송 속도를 먼저 세팅하는 게 아니라 탭 낼 때는요, 추측 회전수를 먼저 결정합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100에서 1000 사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중에 이제 200이라고 하는 낮은 속도를 썼고요. 요게 기준이 돼야지 여기에서 피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피치가 1.25가 있죠. 그죠? 여기서 이송 속도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추측 회전수에다가 200에다가 곱하기 1.25가 된 거예요. 1.25를 하게, 요 1.25는 피치죠? 1.25를 곱하면 여기 뭐가 나오냐면 피드 값이 나옵니다. 피드 값.
이해되셨죠? 이게 이송속도잖아요. 그래서 피드 값은 주축 회전수에다가 피치를 곱한 값이 이송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마음대로 우리가 이거기를 내가 마음대로 뭐 300, 500 이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피치 1.25짜리에 해당하는 피치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M8이라고 하는 이 순하사 볼트가 이 앞나사 탭 구멍으로 조립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네,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런 내용이 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공정은 2번, 3번, 4번 공구 쓸 겁니다. 각각. 자, 그러면 여기 요 가공부터죠? 센터 드릴 가공부터. 상단에 가보면 가공 경로에 들어가 보면 여기 드릴 가공이라고 있는데요. 센터 드릴을 그 다음에 탭 드릴 그 말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죠. 여기 드릴밖에 없죠. 요 안쪽에 보면 요 안에 공정이 탭 드릴, 뭐 리머, 그 다음에 뭐 센터 드릴, 드릴, 팩 드릴, 뭐 칩 브레이크 방식의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이 중에 이제 드릴 클릭하셔서요. 자, 도형 요소 클릭하면 원의 가장자리로 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도형 요소 클릭하고 뚫어야 될 구멍이 조금 각각 다른데요. 얘가 지금 M8의 1.25피치의 구멍이 여기 하나 관통된 구멍이고요. 요거는 관통되지 않은 구멍이에요. 요거는 도면을 한번 보고 가셔야 되는데요. 여기는 관통되지 않은 구멍, 여기는 관통된 구멍. 즉 지금 단면은 하단에 보면 여기 AA라고 하는 단면은 여기에 돼 있죠. 그죠? 여기가 단면이 어디 돼 있냐면 여기가 단면이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 구멍 기준으로 단면이 되어 있는데 이 구멍은 깊이가 10mm만큼, 즉 드릴 끝은 아니지만 드릴 날 시작하는 이 부분까지가 10mm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관통이라고 M8 부분 관통이라고 불렀는 건 하단에 보면 요 주설안에 탭 나사 탭은 요 관통이라고 써있는 요 부분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읽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관통된 탭이고 얘는 관통하지 않았습니다. 센터 드릴은 그냥 펀칭만 할 거니까 두 개를 내지만 드릴 작업할 때는 요거 따로 각각으로 하셔야 돼요. 요거는 깊이가 10, 요거는 관통된 드릴. 예, 이해되셨죠? 우선은 센터 드릴은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자리 여기 클릭해서 두 군데 선택을 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두 군데가 잡혔고 여기에 점하고 도형 각각이 두 군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군데로 우리가 세팅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 공구 왼쪽 마우스 들어가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새 공구 생성 들어오셔서 센터 드릴이고 공구 번호는 2번에 해당합니다. 홀 작업안에 보시면 세 번째 센터 드릴이 있고요.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요거 3파이라고 하는 건 요 부분입니다. 드릴 지름 요 부분이 3.18이죠. 그래서 요거는 약 3파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거 쓸게요. 다음 누르시고 공구번호는 2번입니다. 여기 2번 바꾸시면 여기 뭐 길이 옵셋, 지름 옵셋이라고 하는 건 보정값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길이는 H02, 뭐 지름은 D02 이런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드릴이기 때문에 지름 옵셋은 크게 의미는 없겠죠. 길이는 조금 중요하겠고 어쨌든 공구번호 이걸 내가 바꾸는 대로 얘들이 따라와요. 다시 2번으로 바꾸면 이 엔터 치시면 다 따라오죠. 예, 여기까지 이해하셨고 그리고 이송 속도는 요거 센터 드릴은 100, 오른 0, S 주축 회전수는 1000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송 속도 100, F100, 주축 회전수 S 1000 이렇게 끝내기 누르시고 공간 하나 만들어졌고요. 요거는 그냥 주의 메시지 끄시기 누르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왼쪽에 절삭 파라메터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 드릴 카운터보 두 가지가 되어 있죠. 요게 G81이고 요게 G82인데요. 지금은 그냥 이거 그냥 지나가게 되면 81로 뜹니다. 내가 여기에 썼던 숫자를 바꾸게 되면 이제 82로 G코드가 떠져요. 카운터보 공구가 여기 들어가서 바로 공구가 드는 게 아니라 한 2초 정도 여기를 자리를 내고 다시 들어요. 근데 우리 센터 드릴은 그냥 들어갔다 나오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정지 시간을 굳이 줄 필요가 없이 빵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G81로 뜹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링크 파라미터 들어오셔서 안전높이 클릭하시면 Z50인 부분에 안전높이가 만들어지고 그 기준은 절대값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로 상단은 여기 0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무슨 말? 여기가 Z0이고요. 요 위쪽이 Z50 부분까지가 여기 안전높이로 한번 공구가 내려와서 한번 멈춘다는 소리예요. 안전높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다 절대값 옮겨놓고요. 가공 깊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한 마이너스라고 하는 반드시 값을 주셔야 돼요. 요거 플러스 값으로 주시면 위에서 허공에서 그냥 내려왔다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허공에서. 자, 마이너스 값을 여기 마이너스 값을 주셔야지 이 부분요. 마이너스 값을 주셔야지 마이너스 2, 즉 여기가 Z가 0이면 여기가 플러스 값이고요. 밑에는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래서 공구가 여기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해됐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날급 보정 필요 없고 철상으로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면 M08이 뜨게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자, 특별한 게 여기 하늘색 선이 보이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이거 입체로 보시면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늘색 선은 공구가 내려왔다가 다시 들고 두 번째 공구 찌를 때 여기 간격의 요 사이의 어떤 거리였고요. 공구는 이렇게처럼 보시는 것처럼 요만큼 찌르고 요만큼 찌릅니다. 깊이가 자세히 잘 안 보이시거들랑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정면 보시면
이렇게 들어간 깊이도 볼 수 있어요. 여기가 Z0이고 여기가 -2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두 군데를 살짝 흠집을 낸 겁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평면 오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고, 자, 그 다음에 드릴 공구로 요거 구멍 내고, 일단은 관통이 있고 요거 관통이 아닌데, 일단 관통을 안 내는 부분, 요 부분 하겠습니다. 깊이가 10인데 요거 토면 조금 잘 보시면 여기가 10이라고 돼 있죠. 그럼 공구 끝이 10이 아니라 여기 드릴 날각이 시작되는 요 부분까지가 10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지금 있다 없다? 없죠. 요 거리. 요거는 이 보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 좀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계산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뭔가 계산되니까 데이터 값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가공 등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드릴 가공 들어가셔서 도형 요소 클릭하시고 요거부터 요원부터 그 드릴 가공하겠습니다. 클릭하고 6.8파이 드릴입니다. 6.8 그대로가 여기에도 써먹을 수 있어요. M8에 여기 6.8이라고 우리가 구멍을 먼저 기초 구멍을 뚫고 M8에 해당하는 탭 드릴로 관통을 하면 되는데요. 드릴 구멍으로 여기 6.8,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6.8을 먼저 뚫는 이유는 여기 어떻게 이제 6.8을 쓸 수 있냐면 이것도 요 계산이 조금 필요한데요. M8이라고 하는 숫자를 그냥 8이라고 두고 뒤에 있는 피치 값 있죠. 요거를 빼기 피치만큼을 한번 빼주시면 얼마가 나오나요? 아이고, 요걸 이렇게 빼주시면 6.75가 나오죠. 그죠? 예, 요 6.5, 6.75라고 하는 이 부분이 드릴 기초구멍의 값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예,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8 드릴 가지고 구멍을 뚫어버리면 나사가 날까요, 안 날까요? 피치가 나사산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만들어지지 않죠.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안찌름, 그 다음에 골찌름 사이에 요 어떤 간격이 있는데요. 그게 마치 피치 값을 이걸 빼주는 값을 해주니까 나사가 이제 원활히 나기도 합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요 값을 그냥 빼버려요. 여기다가. 그럼 6.75 드릴 가지고 기초 구멍을 내면 되겠죠. 근데 6.75짜리 드릴이 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소수점 0.1 단위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보다 한 치수 높은 거 혹은 한 치수 낮은 거, 즉 6.7 혹은 드릴 6.8 드릴 가지고 구멍을 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6.8을 써먹었잖아요. 여기서 6.8이라고 하는 공구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쓴 김에 요거 가지고 여기도 같이 기초 구멍을 뚫습니다. 6.8 드릴 써서요. 이해되셨죠? 도형 요소 클릭하시고 요거 바깥쪽 클릭 하나 해놓고 확인 눌러줄게요. 자, 공구 들어가셔서 공구 없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새 공구 생성 들어오시고, 자, 드릴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다음 누르시고요. 자, 아까 이거 직경이 얼마라고요? 6.8이죠? 6.8 드릴 하나, 다음 누르고. 공구 번호 몇 번입니까? 3번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날개수 2개. 자, 이송 속도 요거 90이고 요거 0, 0, 요거 900 가겠습니다. F90, S900이에요. 요 데이터들도 제가 다 여기 하단에 보면 이거 영상 하단 설명 부분 안에다가 다 집어넣을 데이터니까 요 내용 한번 확인해 주세요. 요 데이터 지금 요 데이터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됐고 끝내기 누르고, 자, 드릴 공구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절삭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 드릴의 사이클은 G83을 쓰겠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 84는 이제 탭 드릴이고요. 그러면 지금은 드릴이니까 이거 83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오시면 83의 사이클은 요 사이클이 아닙니다. 요거는 81이고 요건 82잖아요. 사이클 들어가 보시면 팩트에 요게 83에 해당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팩값이라고 하는 건 공구가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가 나와야겠죠? 이해되셨죠? 여기에 있는 팩값을 우리는 지금 3으로 제가 세팅할 건데, 그 말은 공구가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 위에서 한번 들어갔다 여기 한번 내려왔다가 좀 옆으로 그릴게요. 다시 공구가 들어 올립니다. 다시 두 번째 공구가 들어갈 때는 또 이만큼 또 내려가고 다시 올라갈 거예요. 세 번째 들어갈 때도 공구가 또 이만큼, 그러니까 마치 좀 누적적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들죠. 그죠? 누적적으로. 요 사이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요 사이 이제 저립 깊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요 깊이 값을 한 번씩 저립할 때마다 깊이 값을 3으로 주겠다는 소리예요. 여기도 저립 깊이 값을 3으로 주겠다는 소리. 이렇게 누적적으로 3일씩을 파고 들어가야지 뭐가 됩니까? 관통이 되는 거죠. 혹은 일정한 깊이의 구멍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거는 3이라고 저는 표현할 겁니다. 그럼 Q3점이라고 하는 G코드로 이제 생성이 됩니다. 3mm 깊이를 주겠다.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 주고. 자, 링크 파라미터 들어오셔서 그대로 주고, 자, 가공 깊이는 일단은 -1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줄게요. 도면에서 -10이었죠. 근데 그 위치가 조금 다르다 했어요. 얘는 드릴 날 끝이, 뾰족한 요 끝이 10mm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내려와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은 날 끝 보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써먹을 수 있습니다. 요걸 켜주시고요. 이 부분을 제로로 만들어 주시면
얼마만큼 더 내려오냐면 공구가 밑으로 관통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10mm 내려온 곳에서 2.042926만큼 더 내려온다는 소리예요. 왜? 6.8파이에 118도에 해당하는 요 드릴은 그죠? 요 드릴은 6.8파이 드릴에 날끝이 118도인가? 이거 표준 드릴 날각이죠? 요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요까지 거리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예, 2.4. 요게 자동으로 이제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요걸 더 추가시킨 거예요. 결국은 마이너스 10mm가 내려오고요. 요거 10mm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약 2.04만큼을 더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토탈은 마이너스 12.04 얼마로 내려오겠죠. 예, 이런 식으로 됩니다. 요렇게 내려오게 돼요. 도면에서 보면 밑에 얼만큼 여기만 돼 있잖아요. 도면에서는 10만 돼 있으니까 요 밑에 더 내려오는 어떤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마스터캠에서의 날급 보정 기능 이용하면 여기 2.04mm를 더 내려오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계산할 필요가 따로 없어요. 이해되셨죠? 자, 이거 이상 없으면 됐고, 요거 줬고, 대상류 켜고 확인 눌러주시면 하나 됐고요. 요거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요거 정면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내려옵니다. 네, 요게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2.04 얼마만큼 더 내려온 거예요. 이게 여기에 해당하겠죠. 예,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평면 오겠습니다. 자, 이제 관통되는 드릴을 내면 됩니다. 가공 경로 들어가서 또 드릴 가공에 자, 도용 요소 클릭하시고 여기 가장자리 클릭 하나 해주고 확인 눌러주십시오. 관통된 거라고 있습니다. 자, 공구 들어가시고 같은 공구 3번 그대로 써먹으면 되죠. 드릴 공구 그 다음에 절삭 파라메탄 팩드릴 G83 갖고 요거 쓰면 되고 100 Q값은 3으로 주고 링크 파라메탄 요렇게 주는 게 아니라 가공 깊이 여기 도면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소재 두께가 28T죠. 그러면 마이너스 28로 주면 관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까와 같은 맥락에는 사실 공구가 요 끝에서 머무는 거니까 사실 끝에서 요까지 왔다가 드는 거니까 여기 날 끝 드린 날각 요 부분 보이시죠? 여기 요 부분 때문에 관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구가 딱 여기까지만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죠? 그래서 이게 관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관통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아까처럼 날급 보정을 켜도 되지만 이번엔 날급 보정 켜지 말고 실무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28이라는 곳에서 마이너스 5mm를 더 내리게 하면 됩니다. 이거 엔터 한번 쳐보면 마이너스 33이 되죠. 여기서 33mm만큼 더 내려오게 되면 여기 충분히 관통이 됩니다. 5mm를 더 추가적으로 내려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만약에 추가를 했다면 날급 보정은 굳이 켤 필요가 없겠죠. 이거는 그냥 꺼버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절삭류 온돼 있고 M08 띄웠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요거를 정면으로 보시면 이쪽이 이만큼 내려온 게 볼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33이란 소리예요. 그래야지 28T에 해당하는 두께를 관통 충분히 하겠죠? 마이너스 5mm 내려오니까. 이 드릴이 한 10파이를 좀 더 넘어가게 되면 뭐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20파이 정도 넘어가게 되면 한 마이너스 10mm 정도 더 내릴 수도 되고요. 이해됐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이거 다시 평면 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작업이 어떤 작업이냐면 여기까지 작업하신 거예요. 2번 공구 가지고 센터 드릴, 드릴까지 3번 공구로 드릴까지 요 작업을 했고 위에 보시면 센터 드릴, 드릴 요 작업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탭 드릴은 4번 공구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이해됐죠? 자, 그러면 딱 갈게요. 자, 가공 경로 들어가서 드릴 가공 안에 또 탭 드릴이 들어있어요. 탭 가공이 있거든요. 드릴 가공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도용 요소 클릭하셔서 요번에 가장자리 하나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십시오. 여기 탭은 요거 하나밖에 없죠. 자, 공구 들어가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새 공구 생성 4번 공구입니다. 자, 여기 지금 탭 공구가 안 보이죠? 여기가 스크롤바가 있어요. 클릭하고 당겨 내리면 여기 탭이라고 보입니다. 왼쪽 마우스 클릭해주고 다음 눌러주십시오. 됐죠? 자, 여기 효칭 지름이라고 하는 게 요게 이제 우리가 M8이잖아요. 여기 8파이라고 생각하고 8 주시면 되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8파이에 해당하는 어떤 데이터를 찾으셔도 돼요. 요거 말고 저는 그냥 8 줬고요. 피치는 얼마죠? 도면에 1.25죠. 그래서 이렇게 주겠습니다. 요거 왼쪽이 아니라 우리는 오른나사 기준이에요. 클릭하지 마세요. 자, 다음 눌러주시고 공구번호 4번이고요. 말수는 2개. 자, 얘는 탭 같은 경우는 요 값 먼저 주지 마시고요. 이송 속도를 우리가 200으로 먼저 세팅할 때 그랬잖아요. 요거를 이 값을 주면 자동으로 요게 만들어져요. 이송 속도가. 요 값을 먼저 주면 그 이송 속도 값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200에다가 곱하기 여기 FTP라고 써 있는 부분 보이죠? 여기 이제 피치라는 부분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요걸 자동으로 계산해서 이송 속도 값을 만들어 줍니다. 됐죠? 자, 그리고 0, 만드시면 됩니다. 요거 200 곱하기 1.25 피치 곱하면 250 나오는 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다음에 끝내기 누르시고 공구번호 4번 절삭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여기 사이클 적용은 팩들이 아니라 탭으로 주셔야지 G84가 됩니다. 딱 봐도 이거 나사다 그죠? 그죠? 예. 그죠? 예, 요거 탭 드릴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링크 파라미터 들어오셔서 이거 다 쓰고, 가공 깊이 요거 어떻게 할까요? 다 절대값 되어 있으니까 됐고. 아까 드릴 관통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마이너스 33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나시죠? 그래야지 충분히 관통하겠죠. 예, 그렇게 됩니다. 자, 절상을 가셔서 플로드 온돼 있고 M08 뜨게 되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이것도 정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선이 겹쳐서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 공정을 하면서 실제로 공구가 들락날락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죠. 예, 사실 요 선으로 구분했고요. 요거 요거 전부 다 봐도 되지만 탭 하나만 가지고 드릴 쪽으로 내는 거, 요 가공 경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왼쪽 마우스 가공 경로 클릭하면 화면 좀 바뀌고요. 공구가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속도에 해당하고요. 오른쪽으로 바짝 붙이면 속도가 좀 빠른 거고, 속도가 느린 거예요. 속도 빠르게 바짝 붙여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버튼이 보시면 플레이 버튼 여기 보이시거든요. 요거 플레이 눌러주시면 공구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예, 되셨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가공 경로 누르고 플레이 버튼 눌러주시고 전 중간에 한번 세우겠습니다. 빨간색 나오는 건 이거는 약간의 버그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예, 제 컴퓨터의 버그일지 아니면 프로그램 버그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버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 충분히 관통된 거예요. 근데 특이사항이 하나 있다면 제가 한번 세울게요. 내려온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다시 드는 건 안 나오죠. 이해되셨나요? 마스터캠에서 요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요 가공 경로라고 하는 시뮬레이션으로 보든 아니면 3D 모의 가공으로 이제 보시든 간에 분명히 탭이면 아까 이런 말 했죠. 탭이 들어갈 때 이런 식의 방향으로 공구가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가공 끝났으니까 반대로 표현은 이렇게 빠져나와야겠죠. 이런 식으로 빠져나와요. 이게 G84의 사이클이에요. 들어갈 때, 나올 때. 근데 들어가는 거는 보이고 그죠? 나오는 건 안 보이죠? 예, 맞습니다. 마스터캠은 들어가는 형상만 보이고 나오는 것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드릴도 보면 팩 드릴 있죠? 여기 두 군데 팩 드릴이 있는데 사실 팩 드릴도 공구가 가공이 될 때 팩 드릴요. 이 마스터캠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도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정말 리얼하게 이렇게 나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팩드릴이면 공구 한번 들어갔다가 올라가고 또 들어갔다가 올라가고 또 들어갔다가 올라가고 들어갔다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어떤 반복 작업이 보여야 되는데 얘를 또 보시면 쭉 들어갔다가 쭉 나와버려요.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게 G81이나 혹은 G01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캠은 이제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시뮬레이션 이렇게 돌렸을 때 이게 왜 내려갔다가 안 올라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원래는 됐지만 얘는 시뮬레이션상으로 구현이 거기까지 밖에 안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이거 평면 오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작업이 이제 여기 3번 작업까지 끝났고요. 윤곽, 포켓, 못따기가 남았습니다. 윤곽 가공할 때는 1번 공구 평엔드밀 10파이의 두날 F120, S1400을 쓸 거고요. 챔퍼밀이라고 하는 못따기를 할 때는 6번 공구로 좀 공구 번호 좀 키워서요. 6파이의 두날 F100, S1800으로 각각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마스터캠 오고요. 자, 상단에 가공 경로 클릭하셔서 윤곽 가공, 포켓 가공 각각 할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윤곽 가공부터 먼저 할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도면에서 윤곽이라고 하는 부분, 요 테두리 부분 맞습니까? 이 부분이 윤곽이죠? 맞죠? 포켓은 어디입니까? 이 부분이 포켓이죠? 예, 맞습니다. 자,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요. 윤곽 가공 클릭하고 윤곽에 시작하는 마디를 좀 클릭을 조금 잘해야 되는데요. 물론 잘못해도 상관은 없는데 클릭을 처음에 잘하면 좀 수월한데 요게 하나 마디죠? 요것도 하나 마디죠? 이제 요 마디 중심 밑에 부분을 클릭하면 밑에서 화살표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얘 마찬가지 가령 여기를 클릭한다 칩시다. 만약에 여기를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 마디 중심 오른쪽이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생겨버려요. 반대로 생겨버려요. 그러면 얘가 하향절삭의 우보정이 되거든요. 우리는 좌보정의 하향절삭으로 가공하려면 이 마디 밑에 부분에서 화살표가 위쪽으로 올라가게끔 공작물 기준에 공구가 왼쪽으로 이동하게끔 해주셔야지 좌보정의 하향절삭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왼쪽 기준 마디 밑에 부분 클릭해서 화살표가 이렇게 올라가게 할 거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야지 하향절삭의 좌보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컴퓨터 방식으로 보정을 줄 거라고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G41이나 42, 그 G코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요, 확인해 주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공구 들어가셔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새 공구 생성에 1번 공구 들어가시면 되겠죠. 엔드밀 클릭하고, 다음 눌러주시고, 공구 번호 10번 그대로 쓰고, 다음, 공구 번호는 1번이고요. 날수는 2개라고 그랬고, 아까 요거 F120에 S1400이라 그랬습니다. 이 데이터 적용할게요. 요거 120. 근데 요번에는 드릴하고 다르게 한 군데를 더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셔야 돼요. 잘 해석을 해보면 추측 회전수 S1400이고요. 여기는 이송속도 F120, 여기는 Z축 이송속도 F120이라는 소리예요. 여기 그냥 이송속도라고 하는 부분.
보시면 여기 그냥 이송 속도는 여기는 XY 쪽이고요. XY에 해당하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지공1 속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물론 지공1, 지공2도 있지만 지공1 속도고요. 요 Z축은 여기 말 그대로 Z 방향에 해당하는 지공1 속도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들은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드릴하고는 다르게 드릴은 아까 요거 드릴 이송 속도만 넣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드릴이 아니라 공구가 이렇게 내려오면서도 가공하고 옆으로도 움직이면서 가공하는 것들은 여기 이송 속도하고 Z축 이송 속도 각각에다가 이 이송 속도 값을 주셔야지 실제로 장비가 가공되고 이 값 중에 하나라도 안 주게 되면 장비가 멈춥니다. 그 부분이 실제로 G코드 뽑으면 0점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F 0점으로 나오게 돼요. 그 부분이 데이터를 안 주면 그럼 당연히 F 0점에서는 공구가 서버리겠죠. 공구가 가공 진행이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엔드밀 그 다음에 뭐 옆으로 어쨌든 XY 쪽으로 움직이는 공구들은 Z축 이송 속도도 값을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끝내기 누르시고 제작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자, 컴퓨터 보정 쓴다 그랬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깊이 가공은 할 필요가 없겠죠. 도면에 보시면 깊이는 5mm이기 때문에 한 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측면 가공이 좀 필요한데요. 공구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아는데요. 이 부분 상당히 많이 남을 거예요. 처음에 돌 때는 여기 다 깎는데 여기가 상당히 많이 남게 돼요. 가공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고쳐야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할 때는 여기를 뭔가 조금 그림을 그려가지고 무슨 작업을 할 겁니다. 일단 측면 가공이 필요하다는 것만 이해하죠. 자, 링크 파라미터 들어오셔서 안전 높이 절대값 켜고요. 그 다음에 다 절대값으로 옮겨놓고 가공 깊이는 도면에 윤곽 깊이가 5라고 돼 있고 포켓은 4예요. 그럼 5 적용하면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5라고 주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5mm 들어갔고 자, 절상에 들어오셔서 플로드 온 해주셔야지 M08이 뜨게 됩니다. 확인 눌러주고요. 자, 선이 이렇게 생겼죠. 이게 공구의 중심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하단에 보면 가공 경로 클릭해서 가보면 공구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네, 중심이죠. 그리고 상단에 여기 플레이 한번 눌러볼게요. 플레이 누르시면 공구가 이렇게 돌아가요. 한번 세울게요.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왔고 요거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정면 누르시면 깊이가 5mm만큼 들어갔다는 소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평면 누르시면 이렇게 오는데요. 제가 아까 여기 상당히 많이 남을 거라 그랬죠? 예, 말 그대로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여기 회색 부분이 뭐냐면 공구가 지나간 부분이니까 회색이 이 공구 바깥으로 나갔다는 소리는 여기 가공 다 했다는 소리 이해되죠? 그죠? 여기 흰색이 남았다는 소리는 공구가 여기까지 들어가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당연하게도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여기는 다 가공됐고 그래서 오른쪽 위쪽만 여기 상당히 많이 남았고 나머지는 다 문제가 없어요. 이 부분 때문에 얘를 측면 가공을 2번, 3번 돌릴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2번도 그렇고 3번까지 돌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는 다 그쵸? 헛방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특별히 공구가 좀 더 들어가게끔 해주는 그 작업들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확인 누르고 자, 여기다가 보면 공구가 분명히 이 부분이다, 그죠? 이 부분이 여기만 따로 들어가게 한다 그러려면 당연히 이 선을 잡고 이 툴패스 선이라고 부를 텐데 이 선에다가 공구를 우리가 태웠으면 여기도 선이 이렇게 뭔가 선이 있어주고 그 선에다가 공구를 태우면 여기가 가공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해당하는 선을 이렇게 얘하고 좀 비슷하게 그리려면 간단한 방법은 이 선을 옵셋으로 한 5mm 정도 여기 하나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그래놓고 선을 좀 뽑아내고 거기다 공구를 태우면 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해볼게요. 자, 여기 상단에 가보면요. 명령어 중에 이런 명령어가 있습니다. 여기. 요거, 미안합니다. 요거 아니고요. 요거죠. 이동, 예, 윤곽, 옵셋 이동인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볼게요. 요 부분입니다. 요거 중에 요거 클릭해서 보면 요거 이동 옵셋 요거 쓸 겁니다. 선 한 개짜리 이제 옵셋 시키는 거. 그리고 한 5mm 정도로 옵셋 시킬 거예요. 저는 이제 요거 이미 한 테스트 하고 왔거든요. 5mm 하니까 딱 적당하더라고요. 네, 됐죠? 요거 생각한 눌러서 이동 옵셋 클릭하고요. 자, 5라고 바꿔놓고요. 여기 원본에 해당하는 요 선을 클릭하고 요 방향이죠. 요쪽이죠. 안쪽으로 만들어져야 되죠. 안쪽 방향에다가 한 번 더 클릭을 해주면 왼쪽 마우스 클릭해주면 선이 하나 생겼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5mm에 해당하는 선을 하나 더 만드는 거고요. 자, 그래놓고 여기 두 점선 그리기 요거 클릭을 하셔서 화면을 좀 확대한 다음에 요 끝점을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좀 빼고 여기 위쪽도 요 끝점을 클릭하고 좀 위로 조금 빼낼게요. 이런 식으로 확인. 자, 그래서 선이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요거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한 방에 만들어지죠. 요게 이제 연결된 선이에요. ESC. 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선 한번 클릭해주면 이렇게 연결된 선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공구를 한 번 더 태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좌보정 가려면 여기가 시작, 끝은 여기라 돼야 되겠죠.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윤곽 가공 들어가 보십시오. 그렇고 요 부분을 클릭하시면 희한하게도 이쪽으로 가게 되고 빨간색 요 선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공간이 이렇게 나간다는 이 끝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야지 좌보인 거죠. 좌보정, 우보정 혹시 이해되시나요?
네, 자보정 우보정. 자, 확인 눌러주시고 공구 들어가셔서 1번 공구 그대로 쓰고요. 절삭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보정은 컴퓨터 보정 그대로 쓰고 깊이 가공 필요 없고 리드 인, 리드 아웃을 요거 좀 만들어야 되는데요. 공구가 요 선상을 따라가면 그냥 접선으로 쭉 따라가는 게 낫죠. 접선으로 쭉 따라 나가고 접선으로 빠져나가 요 선 기준에 접선으로 빠져나가는 게 좋죠. 자, 그러면 접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공구가 이렇게 J자로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여긴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죠. 원호 부분을 제로로 만들 거예요. 제로. 여기도 제로. 그럼 원호 부분이 없어지니까 여기서 스트레이트로 들어가게끔 하게 됐고요. 그리고 공구가 요선 타고 한 번만 가게 되면 또 요만큼이 또 남을 거예요, 가공이. 네, 일단 미리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측면 좀 이따 해야 되지만 요거 일단 같이 할 거니까 두고 링크 파라미터 들어가서 그대로 쓰고 가공 깊이만 -5 주고 절삭력 플로드 온. 근데 우리 분명히 측면 가공 이걸 제가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추가 일부러 안 했습니다. 한 번 더 보고 갈 거예요. 확인 눌러주시면 공구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여기 다시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플레이 해보시면요. 공구가 이렇게만 들어가요. 한번 세울게요. 예. 여기가 가공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확인 눌러주고. 자, 그럼 여기 한 번 더 가공시키려면 또 이거를 옵셋해서 5를 그린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지금 여기 마지막에 만들었던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조건이라고 한 여기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조건 한번 클릭해 주세요. 우리 지금 뭘 할 거냐면 편집을 할 거예요. 네, 편집을 할 겁니다. 이해됐죠? 편집을 하겠습니다. 조건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그리고 제가 하겠다고 한 측면 가공 클릭한 다음에 측면을 켜버리는 거예요. 켜시고 이제 2번 돌리겠다. 즉 여기를 바깥으로 한 번 돌리고 붙여서 한 번 돌리고 그래서 2번 할 거니까 요거 2라고 하나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2번을 돌리겠다는 소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돌릴 때 공구 사이의 간격은 5mm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값이 바꾸셔도 되지만 자,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수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빨간색 꽃표가 뜨죠. 이 상단에 가면 네 번째 거 재생성이라고 있는데요. 이거 눌러주시면 업데이트가 됩니다. 예, 선이 하나 더 생겼다 그죠? 여기 맞죠? 선이 하나 두 개가 됐네요. 자, 가공 경로 들어가서 플레이 한번 눌러보시면 바깥쪽에 이렇게 타고 한번 또 두 번 이렇게 가공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그러면 완벽하게 가공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윤곽에 이상이 없을까? 윤곽에 해당하는 부분이 얘도 윤곽이고 얘도 윤곽이죠. 그럼 두 개 다 동시에 보려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요거 클릭을 해서 여기도 체크. 즉 여기도 여기 녹색 체크가 하나 있고 여기 녹색 체크가 또 두 개 있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클릭을 이제 선택을 하려면 컨트롤 키 있죠. 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돼요.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클릭하시고 여기 클릭해주시면 두 대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요. 선택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상단에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경로 확인 요거 눌러주시면 이 두 공정에 해당하는 공정만 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 눌러주시면 윤곽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여기 붙여서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그럼 여기 다 가공이 끝났죠? 네, 이런 식으로 윤곽 가공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켓이 남았고 그 다음에 못하게 남았습니다. 포켓은 여기 센터로 공구 집어넣으면 되겠죠? 상단에 가공 경로 포켓 가공 들어가셔서요. 포켓 가공의 체인은 여기죠. 여기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이 방향 좌보정 하향 절삭. 사실 포켓은 컴퓨터 방식의 그 보정일 때는 사실 얘가 이렇게 되든 얘가 방향이 이렇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 세팅 자체가 하향 절삭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확인 누르고요. 자, 공구 들어가서 공구 1번 공구 선택해 놓고 절삭 파라메타 하향 절삭 그대로 되어 있죠. 하향 절삭이 되어 있어요. 예, 컴퓨터 그 보정 방식이. 그 다음에 여유는 안 줄 겁니다. 이렇게 됐고 황삭은 요 방식으로 예, 공구가 들어가서 이렇게 넓혀지면서 강화하는 방식. 근데 좁아가지고 그게 티는 안 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요 네 번째까지 요 사이를 쓰고 있어요. 요거 쓰고 요거 5개네요. 5개 중에 하나 쓰는데 저는 요거 쓰는 게 오버랩 방식이 그나마 가공이 겹치는 부분도 적고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할 때는 스트레이트로 들어가게 할 거니까 안함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공구가 스트레이트로 쭉 내려오게끔 할 거예요. 여기 Z방향으로. 그 다음에 정상은 따로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체크를 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깊이 가공 필요 없고 링크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안전 높이. 요거 토면에 가공 깊이가 4mm입니다. 맞죠? 4mm죠. 자, 요거 절대값 다 바꿔주시고 가공 깊이는 얼마라고요? -4 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절삭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플로드 온 해주시면 M08이 뜨고요. 뭐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플레이 한번 눌러보시면 공구가 이렇게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센터로 안 내려오고 쉽게 말하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요거 입체로 보시면 공구가 이렇게 내려온다는 소리예요. 내려올 때 센터로 안 내려오고 여기 붙어서 내려온다는 소리예요. 근데 저는 센터로 내려오게끔 할 거거든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요거 평면 들어오셔서요. 요 위치를 이따가 좀 바꿀 겁니다. 우선은 가공이 되는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플레이 눌러보시면 공구가 내려가서 이렇게 가공이 된다는 소리예요. 가공상에는 문제는 없어요. 가공 다 되는데 문제는 센터로 안 내려가는 거. 자, 센터로 내려가려고 하려면 여기 지금 포켓이라고 하는 부분에 여기 도형 체인 보이시나요? 여기 도형 체인 요거 보이시죠? 요거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형에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지금 돌아간 체인이 요거 이렇게 가공한 게 방금 보신 그 체인이고요. 여기다가 점 체인을 추가해서 센터로 들어가게끔 해주고 그 순서를 좀 바꿔줄 거예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체인 추가 누르시고요. 요거 십자 요거 점으로서 세팅하겠다. 그리고 여기 십자 원점에 해당하는 여기 연저리 부분 클릭해 주시면 세팅이 하나 됐고 확인 눌러주시면 점체인이 생겼고요. 요거를 먼저 읽고 그럼 똑같아지는 거기 때문에 요거 먼저 읽고 요거 두 번째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점체인을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손 띄지 말고 드래그 앤 드롭 그러니까 순서를 이렇게 바꿔 주십시오. 예, 이렇게 순서가 바뀝니다. 그 다음 확인 눌러주시고 바꿨기 때문에 요거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거 재생성 누르시면 업데이트가 됐고 자 다시 요거 가공평로 들어가셔서 플레이 보시면 공구가 센터로 들어갑니다. 공구가 센터로 들어가서 이렇게 가공이 되고 나오겠죠.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이거 정면 보시면 깊이가 4mm 이렇게 들어가는 것까지도 확인해 주시면 돼요.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이번엔 평면 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이제 마지막 공정을 하나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정 못따기 가공입니다. 챔퍼밀 6번으로 할 거고요. 6번 6파이에 두날 F100 S1800으로 할 거고 챔퍼할 때 못따기는 C0.2를 쓰겠습니다. 요걸 이제 제가 마음대로 결정한 게 아니라 여기 어떤 시험 데이터에 보니까 하단에 요 내용이 있어요. 나사 일반 못따기는 C0.2나 네, 보이시죠? 나사 탭은 못따기는 C0.2나 0.3을 쓰라고 했는데 그 중에 저는 C0.2를 쓰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챔퍼를 줄 부분은 요 윤곽하고 포켓 요 두 군데만 줄 거고요. 됐죠? 자 상단에 가공평로 들어가서 여기 못따기라고 하는 공정이 있습니까? 안 보이시죠? 못따기는 2D 윤곽에 들어있어요. 여기 윤곽에 들어있습니다.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윤곽 가공 들어가셔서요. 그 다음에 얘 아까 선택할 때 윤곽 따로 포켓 따로 각각 했었잖아요. 윤곽하고 포켓 할 때는. 근데 요번에 못따기 할 때는 둘 다 선택을 해줄 건데 여기 윤곽 쪽은 요 마디 밑에 부분 그래서 좌보정 되게끔 마찬가지 포켓도 좌보정이 되려면 여기를 클릭하셔야지 좌보정입니다. 여기도 좌보정 클릭 여기도 좌보정 방식에 클릭을 해줄 거고요.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공구 들어가서 6번 공구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새 공구 생성해 여기 챔퍼밀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다음 누르고 6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측 지름은 6으로 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날끝 지름 2.5 이거 그냥 제로로 하겠습니다. 뾰족하게 하겠습니다. 그냥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여기 보시면 생크 지름 요것도 그냥 6 맞춰주시면 그냥 반듯하게 나옵니다. 네, 됐죠? 다음 누르시고 공구번호 6번이라 그랬고 날수는 2개라 그랬고 아까 기억나시나요? 추측회전수는 여기 1800 준다 그랬고 F는 100이라 그랬죠? 여기도 100 XY 쪽 움직이는 거니까 여기도 100 여기 제로 F100, F100, S1800 이해됐고 끝내기 누르시고 공구번호 6번입니다. 절삭 파라미터 들어가서 그냥 이거 그냥 그대로 해버리면 윤곽 가공처럼 되기 때문에 가공이 안 되고요. 요거 윤곽 형태를 2D 못따기로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요 부분 반드시 고쳐주셔야 됩니다. 지금 요 부분이 이제 못따기예요. 이해됐죠? 네. 그리고 일단 요거 숫자를 좀 써놓고 얘기할게요. 일단 그 다음에 확대를 조금 해서 설명할게요. 자 여기 2D 못따기고요. 여기가 이제 이제 너비 부분이 실제로 여기 C0.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해됐죠? 그리고 여기 C0.2 2배 값을 넣었죠? 이 부분은 뭐냐면 실제로 닿는 이 부분이 이제 너비 쪽이었고요. 요만큼 좀 공구가 딱 맞게 안 가고 요만큼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게 하는 거거든요. 요 조금 더 내려오는 간격은 0.3mm 조금 더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구면이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을 텐데 공구가 실제로 소재가 닿는 부분은 여기 이렇게 닿게 하는 거예요. 여기를 소재가. 이 부분을 0.4로 좀 더 내렸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공구를 여기 딱 붙여서 하게 되면 여기가 가공 이상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내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넣을 때는 데이터 주실 때는 여기는 C값 주시면 되고요. C값 주시면 되고 여기는 그 2배를 주시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자, 그래 놓고 여기 됐고 깊이 가공 필요 없고 리드아웃은 100%. 요것도 100%였죠. 요거 줄 필요 없습니다. 요 부분도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지금 공구가 그렇죠? 다시 화면을 잠깐 보고요. 공구가 이렇게 Z 방향 내려와서 공구가 이렇게 멀리서 내려올 필요도 없이 여기 근접해서 붙어와서 여기 J자가 들어갈 필요 없이 공구가 이렇게 와서 이게 법선으로 직각으로 들어가서 공구 이렇게 타고 가면 어떨까요? 맞죠? 얘도 마찬가지 여기로 내려와서 공구가 이렇게 타고 이렇게 쭉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선으로 붙이면 되는 거죠. 법선으로. 예,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공고가 진입할 때 접선으로 갈 필요 없이 그냥 법선으로 들어가라. 여기도 법선으로 빠져나와라. 그 뜻이고 원어는 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100%로 하게 되면 여기 6mm를 띄워서 내려간다. 그러니까 여기 공간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거의 붙여서 갈 거니까 10%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기도 10% 정도. 0.6mm만큼 띄워서 공구 내려서 붙이고 강화한다는 소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부분 됐죠? 그래서 진입할 때는 법선 진입입니다. 10% 썼고요. 여기 원어 방향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복귀할 때 나올 때도 법선이고 10% 줬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안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고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필요 없고 측면 가공 두 번 돌릴 필요 없고 빼주고요. 그 다음에 링크 파라미터 그대로 주시면 되는데 여기 가공 깊이를 여기도 또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이미 이 값은 어디서 줬습니까? 2D 못하기에서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데이터를 절대 주시면 안 돼요. 그냥 0으로 빵으로 주셔야 돼요. 됐죠? 여기 데이터 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절삭률은 플로드 온 돼 있고 확인 눌러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공구가 요 센터로 내려와서 붙여서 강화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2차원 여기서 이제 가공으로 보시면 잘 안 보여요. 실제로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플레이 해보시면 도는 것만 보일 거예요. 그쵸? 예. 요것만 보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가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여기서 사실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못따기가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저는 이제 여기 3D 모의 가공 반드시 해보는 편이에요. 네, 일단 확인 누르고 전체 공정이다. 일단은 완성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왼쪽에 가보시면 왼쪽 위 상단에 여기 보시면 요거 보이시죠? 요거 전체 작업을 선택이라고 하는 요 버튼이 보이거든요. 요거 클릭 한번 해주시면 여기 체크가 녹색 체크가 다 켜지게 됩니다. 자 다 켜놓고 나서 뭘로 합니까? 가공경도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모의 가공도 한번 확인할 거예요. 이해됐죠? 자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고요. 됐죠? 전체 작업 선택해주면 다 체크 켜졌고 가공 경로 클릭하셔서 플레이해 보시면 전체 공정을 여기서 2D로 가공을 다 볼 수 있고요. 이렇게만 보면 실제로 가공은 다 됐겠지만 조금 리얼하지 않죠? 자 그래서 확인 누르고 여기 모의 가공 사실 2D는 이 정도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모의 가공을 하게 되면 좀 더 비주얼해지니까 그죠? 모의 가공 클릭해 주면 이제 시뮬레이터가 따로 뜹니다. 마스터캠에서 제공하는 시뮬레이터가 따로 떠서 거기 환경 안에서 이제 작업을 볼 수 있어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거 입체로 놓고 속도를 굉장히 많이 늦추겠습니다. 저는 여기 하단에 그래 놓고 이제 한번 볼게요. 플레이 누르겠습니다. 센터 드릴, 센터 드릴, 그 다음에 드릴 관통, 그 다음에 탭 드릴 하고 이제 윤곽에 이렇게 가공이 돼요. 네. 이거는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좀 속도의 차이지 이건 가공되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버벅거리죠? 실제로는 가공 그냥 다 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여기 윤곽에 남은 것들 가공 이렇게 가공 들어가고요. 있죠? 그 다음에 포켓 들어가고 그다음 못따기도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타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됐죠? 여기 잘 안 보이는 걸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거를 정면으로 보게 되면 C 못따기 부분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요. 이렇게 여기 선이 이상하게 보이는 건 그냥 컴퓨터의 그래픽 카드의 문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니까 이거 실제로 가공 다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여기도.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입체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됩니다. 네. 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휠을 꾹 누르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이제 돌려볼 수 있고 확인해야 될 게 뒤집어서 여기 관통됐는지는 봐야죠. M8짜리 여기 탭 구멍이 있는 건 확인해야 되겠죠. 여기는 관통되면 안 되는 건 알고 있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3D 형상이 가공이 된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 없이 다 가공이 된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프로그램에 들어오셔서 이제 마지막 공정인 작업인 요거 작업을 하셔야 돼요. NC 데이터를 확인 및 수정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단 출력을 해야 되겠죠. 뽑아야겠죠. G 코드를. 자, 그럼 이게 다 체크가 켜진 상태에서 상단에 G1이라고 보이십니까? G1 보이시죠? 예, 요 포스트 어쩌고저쩌고 요거 가지고 클릭 한번 해주시면 돼요. 자, G1 클릭해 주시고 포스트는 MP펜 기본 포스트 가지고 G 코드를 뽑을 겁니다. 확인 누르고. 자, 그럼 확인 누르고 여기 이제 NC 데이터로 뽑히거든요. 뭐뭐.nc 데이터로. 저는 데스크탑에다가 이렇게 두지 말고 프로그램 번호로 어차피 이제 집어넣고 장비에도 들어갈 거잖아요. 대문자 오로 주고 프로그램 번호로 오로 주고 일치시킬 거예요. 프로그램 번호 오 주고 저는 그냥 1, 2, 3, 4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O 1, 2, 3, 4.nc라고 저장된다는 소리예요. 저장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방금 봤던 그 화면 시뮬레이터로 확인했고 G코드 뽑았던 거를 G코드로 이렇게 뽑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지금 작업이. 그러면 G코드가 화면처럼 뽑힐 거예요.
자, 보시면 프로그램 번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죠? 여기도 들어가 있네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 퍼센티지 EOB 지울 거고, 여기도 O 앞에 여기 숫자하고 EOB하고 이렇게 좀 지우겠습니다. 이건 지웠습니다. 제가 임의로. 그리고 이 부분도 여러분들 필요 없으면 지워도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요 공구의 나열은 공정의 나열이기도 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G 코드는 이렇게 돼 있고, 그죠? 필요하다면 여기서 또 수정, 방금 수정했던 것처럼, 뭐 저는 원점을 한 번 더 갈 거라서요. 절대 상대 지령으로 G9 11에 G18에 X 0점, Y 0점, Y 0점, Z 0점으로 원점 복귀 한번 시키고, 자, 그 다음에 또 상대 지령으로 제2원점, 즉 공구 교환 위치로 테스트 추측만 올려 보내면서 추측을 한쪽으로 세울 겁니다. 예, 공구가 이제 교환되기 쉽게. 그리고 뭐 2번 공구 센터 드릴부터 부르고, 대기 공구를 시키자면 이렇게 3 주시면 이제 드릴이 대기 공구로 ATC에 멈춰 있겠죠. 예, 대기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추정해 주셔도 되고요. 자, 어쨌든 센터 드릴은 G81을 썼고, 그 다음에 드릴은 G83을 썼고, Q 값은 각각 3이다, 그죠? 3. 관통되는 탭이 있었고, 관통되지 않은 탭이 있었기 때문에. 관통되지 않는 구멍이 있었기 때문에 각각 있고, 그 다음에 탭은 84 썼고요. 그 다음에 평행 10파이 1번 공구 평행드밀 가지고는 윤곽 가공하고, 깊이는 5 한 방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포켓 가공도 4mm 들어가서 가공했죠. 그 다음에 못따기가 들어가서 이제 못따기 가공을 해줬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G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상이 없다면 이 상태에서 상단에 들어가 보시면 저장 버튼 보이시죠? 요거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이 데이터가 다시 업데이트가 됩니다. 바탕화면에 이제 5, 1, 2, 3, 4라고 하는 데이터로 저장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작업은 끝나게 되고, 이 데이터를 장비에 집어넣고 세팅해서 가공하시면 뭐가 완성이 됩니까? 요 도면이 완성이 되겠죠? 네, 요 도면이 완성이 되겠죠? 그렇죠? 요 도면의 가공이 완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마스터캠으로 시뮬레이션도 한번 보고 완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마스터캠 머신 센터 28강 2D 캠 기계 가공 모델링 및 캠 프로그래밍 활용 실기 작업을 진행했고요. 여기서 활용한 도면은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의 머신 센터 가공 작업 공개 도면 7번에 해당하는 도면이고, 이 도면을 우리가 직접 그린 건 아니고, 여기에 있는 DWG 파일을 이제 이전 시간에 만들어 놓은 이 파일 가지고 이 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해되셨죠? 다음은 뭐 공정은 이렇게 진행했고, 작업 순서는 이렇게 됐고, 이 내용들 다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들도 영상 하단 부분에다가 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은 마스터캠의 머신 센터에 대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